미국이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을 동시 추구하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는 5.1%, 물가는 3.3%, 실업률은 4.5%로 급등하는 사태를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역은행들의 실패가 재발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 전액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약했습니다.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에 나서면서 미국 여권 신청이 쇄도해 한 주에 50만 건이나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해 회의론과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률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애리조나주가 가장 높고 하와이는 가장 적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금리 정책 코스를 또 수정해 올해 기준금리는 5.1%로 제자리, PCE 물가는 3.3%로 늦추고 실업률은 4.5%로 급등하는 사태를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리를 동결해야 했지만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되 0.25%포인트만 올리고 인상 중지 직전에 최종 금리는 5.1%로 유지했으며 물가 안정은 소폭 늦추고 일자리는 냉각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서 아직 갈 길이 바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역은행들의 파산이라는 예기치 않은 금융 불안에 부딪혀 두 난제를 동시에 대처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역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정책의 코스를 다시 한번 바꾸고 향후 경제 목표들도 소폭 수정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에 대해 두 가지 수정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금융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동결할 것을 검토했다가 물가 잡기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하되 최소인 0.25포인트만 올리는 것으로 11명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75% 내지 5%가 됐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을 중지하기 직전에 최저금리 수준을 5.1%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에는 최소한 한 번 0.25포인트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점을 예고한 겁니다. 다음번 회의인 5월 3일 연준이 0.25포인트를 올리면 기준금리는 5% 내지 5.25%로 평균 5.1%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행들의 파산으로 금융 불안이 증폭되면 5월 3일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0.25포인트 인상은 6월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대신 최저금리를 5.1%로 유지함으로써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 다음 인상을 중지해 기준금리를 5.1%로 연말까지 끌고 가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준은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1월 현재 5.4%에서 연말에는 3.3%가 될 것으로 예측해 12월 회의 때 3.1%보다 다소 늦춰 잡았습니다. 금융불안 때문에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조기에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측보다 조금 높은 3.3%에 그칠 것으로 수정했으며 2%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 연말 0.4% 저성장에 그치는 반면에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연말에는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수정해 약한 경기 침체는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같은 지역은행들의 실패가 재발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 전액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확약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승인 없는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전액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경제 파장을 막기 위한 예금 전액 보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내 지역은행들의 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이 가셔지질 않는 상황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상하원 보고가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되자 예금 전액 보장 카드를 재천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하원 세출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며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과 같은 사태가 다른 은행들에서 벌어질 경우에도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최근의 조치와 같이 예금에 대해선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은행 사태로 인해 다른 업체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 예금 전액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위기에 내몰린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예금액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계좌 비율이 매우 높아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은행 파산에 그치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테크 업종과 벤처 캐피탈 등 관련 업계마저 결정타를 맞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금액들 가운데 25만 달러를 넘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비보험 예금액의 비율을 보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려 88%나 됐고 다음 타겟으로 몰려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당국으로서는 만약 비보험 예금액을 전액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지역은행 파산에 그치지 않고 은행 주 고객인 테크 업종의 창업회사들과 벤처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뻔했고 이는 지구촌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비화되는 위험에 빠졌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그러나 하루 전날 연방상원청문회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언해 주가 폭락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언급한 방안은 현행 연방법상 계좌당 25만 달러까지만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 한도 25만 달러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봐야 연방의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예금 보험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소수의 민주당원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은행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험으로 커버해 예금액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연방법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의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려는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에 나서면서 미국 여권 신청이 전례 없이 쇄도하고 있어 한 주에 50만 건이나 몰리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 여권 발급에는 10주 내지 13주, 급행 요청 시에는 7주 내지 9주 걸리고 있지만 여권 신청이 기록적인 본물을 이루고 있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사실상 탈출하면서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에 나서고 있어 전례 없는 미국 여권 신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미국 여권과 외국인들이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미국 비자는 모두 미 국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원세출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며 현재 국무부가 미국 여권과 비자 신청에서 전례 없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서들은 현재 일주에 50만 건 이상 쇄도하고 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에서 40%나 급증한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여권은 지난 한 해 2,200만 건이 발급됐는데 올해에는 그 기록을 깨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여권 신청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시절 줄였던 여권 수속 전담 직원들과 자원들을 다시 증강 배치하고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미국 여권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여권 연장 또는 갱신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신규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국 이외에 위성사무소들도 증설해 운용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여권 갱신이 필요한 미국민들의 65%는 지난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온라인 연장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하는데 현재 보통의 경우 10주에서 13주, 급행료를 내면 7주에서 9주가 걸리고 있으나 여권 신청서가 본물처럼 쇄도하고 있어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올해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2%나 6개월 안에 여행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통상 2개월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비자 발급에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유학생 비자, 임시 취업 비자, 비즈니스 방문 등을 우선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어 회의론과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와 가계 경제, 재정 상황, 생활 수준, 자녀들의 미래 등에 대해 미국민들의 회의론과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 재정 상황, 생활 수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비관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이 형편없다 54%, 좋지 않다 26%로 나쁘다는 경제 회의론이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이 좋다는 19%, 최상이라는 답변은 1%로 이를 합해도 20%에 그쳤습니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나빠질 것이 47%, 같을 것 38%, 좋아질 것 15%로 경제 회의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계의 경제 상황이 어떠느냐는 질문에 39%는 나빠졌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39%는 같다고 응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 있다는 2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44%나 됐습니다. 가계에서 가장 주된 걱정거리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65%는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그다음 43%는 주거 문제, 41%는 헬스케어를 들었습니다. 이어 학자 융자금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견은 17%, 보육비 걱정은 1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치 있다 42%, 가치 없다는 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 세대보다 나아질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물음에 확신한다는 21%에 그친 반면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78%로 압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경제와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없는 회의론,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 세대보다 나아지고 밝아질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112만 명을 넘고 있지만 각 주별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가 가장 높고 워싱턴 DC가 두 번째로 높은 반면에 인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낮은 편이고 하와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종말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1억 400만 번이나 감염시키고 그중에서 112만 4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각 주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 전체 평균이 372명으로 계산됐다고 악시오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중서부와 남부 지역주들은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400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동북부와 서북부 지역은 2에서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가장 사망자 비율이 높은 주 지역은 애리조나로 10만 명당 581명이나 됐습니다. 두 번째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로 526명을 기록했고 3위는 뉴멕시코주로 521명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DC 인근임에도 메릴랜드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285명으로 크게 낮은 편입니다. 버지니아는 인구 10만 명당 33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보면 조지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447명이 사망했고 텍사스는 429명, 캘리포니아는 418명으로 미국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뉴저지 370명, 뉴욕 325명, 일리노이 342명, 플로리다 3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는 286명, 동북부에 있는 뉴햄프셔는 215명, 메인은 218명으로 상당히 낮은 지역들로 꼽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가장 적은 곳은 하와이로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요인들로는 건강의 취약성이 다소 다른 인종 분포의 차이가 있고 의료 체계에도 격차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당파적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